조선의 프로젝트 리더 이순신의 멘토링 교과서, 이순신의 해전을 통해 본 프로젝트 성공 법칙, 김덕수, 남재덕 지연, 홍종남 기획, 함께하는 지성, 행복한 미래, 100년의 약속. 김덕수 지연이. 이 글을 쓴 김덕수 제독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함장 등 각종 지휘관과 해군 전력 정강 사업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해군 소장으로 전역했으며 재직 시 해군대학, 국방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연수했습니다. 전역한 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연구로 한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PM 전문가 국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EVM 학회 회장을 역임한 후 한국 PM 경영협회 이사, 한국 PM 학회 이사, 이순신 프롬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의 PM 강의를 비롯한 각종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감사 재직 시에는 R&D 분야 PM 적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수의 논문과 장군들의 리더십 공저가 있습니다. 남재덕 지연이. 이 글을 쓴 남재덕님은 경영학 박사이며 정보처리 기술사 및 국제공인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입니다. LG그룹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강연을 하였고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한국에 전수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는 전문가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평가 문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로젝트 관리자 역량과 리더십이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같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숭실대 경영학부 김인교수 프로젝트 경영 PM연구소 부소장 주 한국 P&L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개정판 프롤로그. 이순신의 성공법칙을 다시 생각한다. 2014년 7월 말 영화 명량이 개봉되면서 1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역사를 다시 썼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 영화에 마력에 빠져들었을까? 사실 이 영화는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하게 된 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영화의 본질 가운데 하나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꾸며진 이야기도 있다. 그 중에서 베슬이 이순신을 배반하고 거북선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장면과 1시간 동안 전개된 해상전, 백명전, 일본 장수인 구루시마와의 이순신이 판옥선 위에서 마지막 결투하는 장면 등은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상상력이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지만 일반 관객들은 이순신의 완벽한 승리에 더 열광하면서 13척의 배로 133척에 물리친 이순신 리더십에 감탄하며 이순신을 성웅으로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도 시대적인 사건과 연계될 때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듯이 이 영화가 개봉되기 3개월 전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온 국민을 비통함과 무기력함으로 몰아넣었고 그 시기에 명량이 개봉되면서 국민들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로서 이순신의 탁월한 리더십에 흠뻑 빠져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초반인 조선의 프로젝트 매니저 이순신을 만나다는 충무고 탄신일인 4월 28일에 맞춰 출간하기로 기획하고 1592년 첫 전투인 옥포해전이 치러진 5월 7일을 발행일로 하였다. 책을 출간한 지 3년이 되었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독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책의 구성도 달리하여 보완하였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프로젝트 관리 PM 이론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영화 명량은 재미를 북두기 위해 픽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책은 검증된 역사적인 사실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여 7년 동안 있었던 각각의 해전을 프로젝트로 보았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착수, 기획, 실행, 통제, 종료라는 5단계를 해전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성공 법칙 5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맞게 정리하였다.
1592년 첫 전투인 옥포해전을 프로젝트 착수 단계와 연결한 제1법칙 성공한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다르다. 사천해전과 한산도해전을 프로젝트 기획 단계와 연결한 제2법칙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억에서 결정된다. 1592년 마지막 전투인 부산포해전과 1597년 원균이 패전한 칠천량해전을 프로젝트 실행 단계와 연결한 제3법칙 성공한 프로젝트와 실패한 프로젝트 실행을 비교하라. 1597년 올돌목에서 치러지는 맹랑해전을 프로젝트 감시 및 통제 단결과 연결. 제4법칙 위기의 프로젝트를 감시와 통제로 극복하라. 1598년 전쟁의 막바지에 이수신이 순국한 노량해전과 연결한 제5법칙 프로젝트의 종료는 온몸으로 완수하라에 정리하였다. 이것을 통해 이순신을 프로젝트 리드로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모든 공직자나 CEO, PM 등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고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는 데 근간이 될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이순신의 윤리 실천은 스페셜 페이지에 추가했다. 또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부족한 독자를 위해 이 책의 끝부분인 책 속의 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젝트 관리 이론 지식을 압축해서 넣었다.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비즈니스 수행자들에게 프로젝트라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이며 회사가 성장하느냐 사라지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책을 가까이에 두고 여기에 소개된 프로젝트 성공 법칙을 응용할 수만 있다면 독자들이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충무공 이수신처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2월 충무공을 정신을 생각하며 김덕수, 남재덕. 머릿말 이수신과 나 그리고 PM. 나는 오랫동안 충무군 이순신 제독을 마음속 깊이 흠모해왔다. 예비역 해군 제독인 내가 이수신 제독을 널 마음에 그리고 우르르 따른다고 하면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해전 사상 그 유례가 없는 위대한 영웅 이순신을 해군 제독인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내가 어찌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외적의 침략으로 백천간도의 위기에 처한 나를 구하기 위해 23번의 해전에 나가 모두 승리한 그분.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의 대성을 앞두고 마치 할 일을 다했다는 듯 호련히 떠난 그분을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그런 이순신 말고도 나에게는 내 인생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항상 등불을 밝혀준 멘토 같은 또 다른 이순신이 있다. 내가 생도로서 사관학교에 다닐 때 충무공 이수신 과목은 한 학기 동안 듣는 강의였다. 당시에는 오직 학점을 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그분을 그냥 외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훌륭한 분, 열심히 일기를 썼던 분 정도로만 생각했다. 장교로 인간하여 매년 두툼한 해군 일지를 받게 되었는데 나는 함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할 때마다 충무공처럼 날짜와 기상 등 그날의 주요 사항을 짧게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 말하자면 나만의 난중일기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장교로서 장병들에게 정훈 교육을 할 때도 나는 늘 충무공 정신을 주제로 삼았으며 특히 상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서 응원 담당 훈육관을 맡은 나는 어떻게 하면 육공군을 제압할 충무공 정신을 응원해서 구현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였다. 결국 필사적생, 필생적사라는 이 짧은 말에 충무공 정신이 다 요약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관생도들에게 매스게임으로 이 어려운 한자를 표현하도록 했다. 그 후 제독이 되어 서해 함대 사령부가 될 평택해군기지 건설사업단장의 임무를 맡았는데 통일 후 남북 해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심하게 되었다. 그러다 남과 북의 해군이 이질감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은 오직 충무공 정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충무 동산과 충무군 성리해전을 시행한 체력 단련장을 기지 안에 건설했다. 이어서 214 잠수함 사업단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업은 북방 외고와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간의 분쟁과 결부되어 사면 초과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문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돌파하여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물론 참모들의 정신을 다잡아줄 강력한 지주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때도 역시 나는 난중일기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내었는데 거북선 건조가 바로 그것이었다. 거북선을 상계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순신의 거북선 건조 과정을 되새기면서 나 자신과 참모들을 독려하곤 했다. 이순신의 해전과 프로젝트의 결합.
나는 해군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뭔가 체계적인 관리 도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전역 후 본격적으로 사업 관리 분야를 연구하면서 거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툴을 찾던 중에 프로젝트 관리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PM은 많은 경영학자들이 수많은 대규모 사업 사례를 수집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분석한 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나는 곧 그 이론의 매력에 흠뻑 빠져 박사학위까지 갖게 되었고 PM 전문가 국제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PM 이론과 충무공의 해전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는데 대학에서 PM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이순신 제독의 해전과 비교하여 설명하곤 하였다. 충무공 정신을 전쟁에서의 업적으로만 다룬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는 셈이 될 것이다. 23전 23성이라는 세계 최초 최대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한 위대한 프로젝트 관리자가 바로 조선 사람 이순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개발된 가장 뛰어난 관리 도구인 PM의 핵심을 이미 420년 전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의 위대함을 PM과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충무공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 가능한 이론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또 역으로 그런 위대한 정신을 현대의 다양한 프로젝트 현실에 적용하여 정성적인 측면의 주주로서 적극 활용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이 책을 공동 집필하면서 내가 소망했던 목표이다. 이 책을 함께 쓴 숭실대의 남제독 박사가 없었다면 해묵은 나의 구상이 이렇게 훌륭한 책으로 완성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함께 작업하는 내내 탁월한 식견과 적절한 아이디어로 책이 항진하는 키를 올바르게 잡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한상적인 호흡을 이루어 그 오랜 시간의 회의와 공동 작업이 힘들고 지루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게 해주었으니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다. 그리고 원고를 보자마자 흔쾌히 출간을 결정하고 훌륭한 책으로 만들어준 행복한 미래 홍종남 대표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겉으로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기도와 내주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 강명희, 그리고 함께 놀아주지 못해 아쉬워했던 손녀 예인, 하인에게도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충무공 이수신 정신을 생각하며 행정학 박사 예비역 해군소장 김덕수 제독. 프롤로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이순신 해전. 나는 LG그룹에서 약 25년간 근무하고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1996년도에 미국 EDS의 프로젝트 관리라는 실무 지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내 체질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중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표준을 알게 되었다. LG가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PM 자격증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경영층을 설득하여 1999년도 국내 최초로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합숙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고 나도 참가자 겸 진행자로 교육 과정에 참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자를 육성하는 교육에 강의를 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관리 분야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원에서 프로젝트 관리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가 이순신 제독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KBS에서 방영된 풀면의 이쑤시 2004년 9월에서 2005년 8월 때문이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한 이후에 이순신의 해전을 프로젝트 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족 여행을 겸해 남해안의 이순신 해전지 몇 곳을 둘러보면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렇게 시작된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공동 저자인 김덕수 제독을 만나면서 이순신 연구에 대한 내용의 깊이가 더해지고 책 출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PM은 어려운 이론인가? 이 책을 의미 있게 읽으려면 프로젝트 관리 PM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PM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책 뒷부분의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책 속의 책이라고 정리하였다. PM에 대한 이론적인 틀은 미국의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표준을 참조하였으며 이론적인 기반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가능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PM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발전되어 온 실무 지식이고 한국적인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를 좀 더 공고히 해야 한다. 이 책은 PM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서적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순신 해전을
피해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이순신 제독의 해전수, 해전의 전가와 피해 상황, 이순신의 죽음에 관한 논쟁, 명랑해전과 관련된 논쟁 등에 대한 부분은 사학자들이 밝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기존에 저술된 문헌을 참조하여 피해미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순신은 육계해전, 옥포, 사천, 부산포, 한산도, 명랑노란, 영군의 7천량 해전을 분석하고 비교해보았다. 해전을 이해하기 위해 해전도를 넣었고 해전의 경과, 정과 및 피해도 정리하였다. 또 해전을 피한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5단계로 정리하고 다시 이를 착수, 기획과 실행, 통제와 종료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해전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순신에게 배우는 피행 교훈을 정리하였다. 정말 고마운 분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출간되었다. 먼저 공동 저자로서 평소 이순신 제독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고 공동 연구를 시작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덕수 제독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다. 김 제독은 이순신 매니아로서 탁월한 식견과 이순신 정신을 평소에도 실천하는 분이다. 아울러 이순신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출간하여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행복한 미래의 홍종남 대표님과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 7년간 꾸준하게 책 집필을 응원해준 아내 김정현, 아들 지호, 딸 지훈, 그리고 친지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이순신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이런 시도가 독자 제인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순신 제독을 전쟁의 영웅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탁월성을 재조명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타와 조언을 기대한다.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생각하며 경영한 박사 정보처리 기술사 PMP 남재덕. 제1법칙 성공한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다르다. 이순신의 첫 번째 해전, 옥포해전. 옥포해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 1592년에 이순신이 출전한 첫 해전 5월 4일에서 9일이다. 이 해전의 무대는 현 대우조선소와 옥포 여객터미널이 자라고 있는 거제도 동쪽 해변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에서 겉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일본 수군이 정박하기 좋은 항구였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착수, 기획, 실행, 통제, 종료의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그 첫 단계가 착수 프로세서 그룹이다. 우리는 많은 고심 끝에 임진왜란 시 이순신의 첫 해전의 옥포해전을 착수 단계의 모델로 연구하기로 했다. 물론 이순신이 천년이나 이어진 전쟁의 프로젝트를 미리 예측한 상태에서 관리를 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총 23번이나 치러진 해전의 시작이었다는 의미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명장 이순신이 7년에 걸친 1년의 해전들에게 둔 첫 수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순신의 해전을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하자. 이순신 해전의 연구는 먼저 해전도를 중심으로 전체 이동 경로를 살펴보고 날짜 순서대로 전쟁의 경과를 정리해 본 후 마지막으로 해전의 결과와 교훈을 가능하면 짧게 정리할 것이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순신 제독이 왜 프로젝트 관리의 명장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해전도 1592년 5월 이순신 함대는 임진왜란 최초의 해전을 위해 출전하였다. 적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에 올지 알 수 없으므로 전라 자수 영인 여수를 출발하여 남해안을 사사시 수색하면서 나아갔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갯내랑을 통과하지 않고 거제도 바깥바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거제도 갈골리 해금간 지역을 거쳐 북쪽으로 항해하던 중 옥포항에 정박해 있는 적들을 발견한 이순신은 즉시 이들을 공격하여 1차전 옥포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거제도 북쪽의 하포,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하포에서 벌어진 2차전과 거제도의 서쪽에 위치한 적진포,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전도말 적포에서 벌어진 3차전에 승리한 후 한산도를 거쳐 자수영인 여수로 기항한다. 옥포해전 거제도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동하던 중에 적들을 발견하여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신속하게 일본군을 습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경과 1592년 음력 4월 13일
서시마섬에서 출발한 일본군의 700여 전선이 밀려들었다. 4월 16일 이순신은 경상 우수사 원균과 경상 자수사 박홍으로부터 일본 수군이 부산 앞바다까지 침입하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4월 16일 이순신은 부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경상 우수사 원균의 공문을 받고 통분에 맞지 않았다. 4월 17일 이순신은 다시 경상 초유사 김성일로부터 왜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에 그대로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공문을 받았다. 4월 18일 이순신은 동래가 함락되었고 양선에서도 패했다는 경상 우수사 원균의 공문을 받고 다시 통문을 금치 못했다. 4월 20일 경상관찰사 김수는 4월 18일 원균에게 바다로 나가 적선의 침범을 막으라고 명했기 때문에 경상 우도의 여러 진들이 다 비었습니다. 만일 경상 우도에 변고가 생기면 이순신에게 경상 우수군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장계를 선조에게 올렸다. 또 그는 이순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라는 공문을 보냈다. 4월 26일 이순신은 자부성지 민준을 통해 신중을 기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는 내용의 서장을 받고 경상 우수사 원균에게 아래의 사항을 급히 해답해 달라고 통고하였다. 1. 경상 우도의 물길 사정은 어떠한가? 2. 두 도의 수군이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가? 3. 적선은 어느 곳에 몇 척이 정박해 있는가? 4. 그 밖에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4월 27일 새벽 4시 이순신은 조정으로부터 경상 우도로 출진하여 원균과 함께 왜적을 쳐부수라는 명령 23일자 발령을 받았다. 이순신은 곧 전라 자수영 관포의 전선을 자수영 앞바다에 직결하라고 지시하였다. 4월 29일 원균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신 공문이 이순신에게 도착하였다. 1. 적선 500여 척이다. 2. 적선이 정박하고 있는 곳은 부산, 김해, 양산, 명지도 등이다. 3. 경상 우수군이 적선 10여 척을 쳐부수었다. 4. 적은 많고 아군은 적어 경상 우수영이 함락되었다. 5. 모든 전선과 군사를 이끌고 당포에서 만나자. 이순신은 상황이 급박함을 인식하고 출전일을 4월 30일 오전 4시로 결정한 후 기동함대를 편성하였다. 오후 2시에 본령의 직무 당시의 군사 실무 담당관이 이은호가 남해 업성 안에 모든 관청 민가가 텅 비었고 첨절제사 조선시대가 진영해 둔 종상품 무관배슬이 도망갔으며 무기고도 비어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순신은 군관 송환년을 다시 남해도로 보내어 군정을 살피도록 조치했다. 한편 적이 전라자 수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뜬소문을 듣고 도망병이 발생하자 적각 2명을 붙잡아 참수히 호시하여 군기를 확립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이광희 전라 우수사 이억기가 4월 30일 우수영을 출항한다는 공문을 이순신에게 보내왔다. 이는 전라도 관찰사 이광희 전라 우수군에게 경상도로 출전하는 전라 자수군을 지원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순신은 출전일을 이억기 함대가 도착하는 5월 1일로 연기하였다. 이순신은 출전 점검과 동시에 진해로에서 참모들과 작전 계획을 논의하였고 새벽에 영지무인 이은호를 전라 자수영과 인접해 있는 남해도의 남해현령 기호근에게 보내 매주 항첨사 곡포 상주포 만호와 평산 포근관 등을 주의 인솔하여 4월 30일 미조항에서 대기하였다가 합류하라는 공문을 전달하였다. 일본 수군의 전선이 500여 척의 거대 함대였기 때문에 남해도의 수군도 합류하여 수로 안내와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5월 1일 전라도 수군이 모두 유수 앞바다에 모였다. 5월 2일 남해도로 보낸 송한년이 돌아와 남해현령 기효근을 비롯한 첨사 모두가 수군을 해산시키고 도망하였고 군기물도 모두 흩어져 버렸다라고 보고했다. 5월 3일 이순신은 간양현감 어영담 중부장 헌양현감 배홍림 전부장과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어영담에게 물길 인도의 임무를 맡겼다. 이때 녹도만호 정운이 한양의 함락 직진이므로 이억기 함대를 무턱대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하자 그 기회를 존중하여 그날로 전수군에게 배를 타라고 명령하였다. 5월 4일 이순신은 여러 장군들과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등 총 85척을 거느리고 전라자수영 여수를 출발하여 남해도, 계이도, 사랑도, 창신도, 사천 일대의 해안과 도수를 철저히 수색하면서 동진하였고 경상 우도의 소비포, 고성군 할면 출합립 앞바다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밤을 지샜다. 5월 5일 새벽에 출발하여 고성 연해안과 미륵도, 통영도, 서쪽 해안 일대를 수색하였다. 낮 12시 당포 앞바다에 도착하였으나 원균이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사방으로 일라선을 보내어 총일도는 원군 함대를 찾았다. 5월 6일 8시경 원군이 판옥선 내처 협선 2척 함대를 끌고 도착하였다. 이로써 전라자도와
경상우도 통합 함대의 참선은 전선 28척과 협선 17척이 되었다. 장수들과 작전 회의를 거듭한 후 이날 오후 당포를 출발하여 내해 견내령을 수로와 거제도 남단을 통해 외해 항로 중에서 후자로 방향을 정하고 날이 어두워진 후 거제도 남단 송류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월 7일 이순신은 새벽에 함대를 출항하여 일본 전신에 있다는 가덕도 방향으로 항해하다가 낮 12시경 척구선에서 발사한 신기전 신호탄으로 일본군이 옥포만에 있음을 알았다. 이순신은 전 함대에 망령되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고 전령한 후 전투 대항을 행성하여 옥포만으로 진격한 일본 수군 50척이 옥포만 일대에 상륙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에 이순신은 함대를 포사격 거리까지 진격시키고 일자진을 펼쳐 28척이 일렬 행대로 늘어서게 하였다. 뒤늦게 이순신 함대를 본 일본 수군은 희겁지겁 전투태세를 갖추고 조선 수군을 향해 진격해 오기 시작하였다. 일본 수군이 배전에 늘어서 조선 수군에게 조총 사격을 가자 그 소리에 놀란 조선 수군은 몸을 움츠렸으며 총탄이 날아오기도 전에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때 이순신은 두려워 마라. 적의 조총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천자 총통을 준비하라며 사전에 계획한 대로 원거리 한 포를 사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조선 수군이 보유한 총통 중 가장 큰 천자 총통의 대장군전, 무게 200kg 이상, 길이 270cm 이상, 약 900보 정도 날아감을 장전하여 발표하였다. 대장군전이 떨어진 일본 전선에는 그대로 구멍이 뚫렸고 그 틈으로 바닷물이 치솟자 일본군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 전선은 겨우 6천만이 해안을 끼고 필사적으로 탈출하였고 옥포만은 불타는 적성과 물에 빠진 일본군 시체로 가득하였다. 옥포 해전의 전가 및 성공 포인트 분석. 옥포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전가와 아군의 피해를 정리해보고 이순신 제독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성공 포인트를 분석해보자. 전가 및 피해. 전가. 적선 26척을 격침, 대선 13척, 중선 6척, 소천 2척 등 적군 약 4,000명 전사. 아군의 피해. 전선 피해 없음, 경상 1명. 성공 포인트 분석. 첫째,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일본군을 철저하게 연구했다. 공식적인 출전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이순신은 육전 상황을 중심으로 일본군 전력을 세밀히 탐색하였으며 일본은 주로 덩선 접근 전술, 적의 배에 올라타서 육박전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순신은 해전에서 일본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전함의 형태, 구조 등과 같은 전력을 탐색하고 강, 약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 수군의 무기체계가 최첨단 무기인 조총, 유효 사거리 100보 내외, 인명살살용과 일본도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일본군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접근전을 피하고 수급, 적의 목을 베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명사살보다는 적섬 격파를 위주로 공격을 하고 총통 유사거리 500보 내외, 전선 파괴 위력 있음을 이용하여 원거리포 사격을 한다는 등의 전술을 개발하였다. 둘째, 용의 주도한 수색 작전을 펼쳤다. 자수행에 습격당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몇 척을 남겨두고 이동 중 이순신 함대를 배후에서 기습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로 전방으로 철저한 수색 작전을 전개하면서 행진하였다. 셋째, 물령망동 정중 여산으로 군기를 세웠다. 이 명령은 자신감에 차있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즉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므로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었으며 최고 지휘관이 자신감이 담긴 강력한 군령을 통해 전 병사들의 마음을 다스렸다. 옥포 해전에서는 프로젝트 착수를 어떻게 했을까? 1. 프로젝트 헌장 개발. 옥포 해전은 이순신 제독의 첫 번째 해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프로젝트 착수에서 연구 대상 해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옥포 해전은 다른 해전보다 좀 더 깊게 다루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착수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이해관계자 식별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먼저 프로젝트 헌장 개발을 이번 절에서 살펴보자. 프로젝트 헌장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문수로 임진년의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선조의 출정 명령서라고 할 수 있다. 출정 명령서에는 옥포 해전이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기술된 것이 아니라 거슬 나가 싸우려는 것이었으며 옥포 해전은 이순신 함대의 이동로상에서 첫 번째로 일본 수군과 접전한 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신이 선주로부터 하달된 출정 명령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왜고가 이미 부산과 동해를 함락하고 밀양에 들어갔는데 지금 경상 우수사 원균의 장계를 보면 그는 각 포의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아가 백미를 과시하여 적을 덮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때야말로 적을 경멸할 컨 기회이니 불가불 원균의 뒤를 따르라. 내가 원균과 합세하여 적선을 공격하여 쳐부수면 적이 평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선정관을 보내어 이르는 것이니 너는 각 포의 병선을 거느리고 급히 출전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러나 천리 밖의 일이니 혹시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명령에 구애받지 말라. 프로젝트 헌정을 제대로 만들려면 과거 프로젝트 수행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모아놓은 자료들이 조직의 자산으로 관리되어 있어야 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요인들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있어야 한다. 이순신도 임진왜란 발생 1년 전부터 과거 선조들이 수행한 해전을 분석해보고 조선 수군의 장점과 일본 수군의 단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옥포해전 시작 전에 이순신이 수행한 사전 준비 사항과 임진왜란 발반과 동시에 수행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들의 전쟁 역사를 연구하였다. 먼저 조선 역대 왕들이 수군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자. 태종 1367년에서 1422년 제위 1400년에서 1418년은 수군 체제를 정비했다. 군선 613척을 보유하고 최초로 그 부순의 시험선을 건조하여 한강에서 시험했다. 세종 1397에서 1450년 제위 1418년에서 1450년은 대마도를 정벌하고 군선을 800척까지 확대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수군 병력을 5만 명으로 육성 전국 72개 해안을 조직화했다. 성종 1457에서 1494년 제위 1469에서 1494년은 대중소 명선으로 함선을 체계화했으며 수군을 약 5만 명선으로 유지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왕들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수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수군 영정과 선박건조, 화기 개편, 염초 개발 등의 활동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쪽의 오랑캐와 남쪽의 왜구들이 일으킨 지속적인 도발은 당시 조선으로 하여금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게 만들었다. 병력 운용 제도의 변화를 10분 활용하였다. 조선의 진간법은 전쟁 발발 시 소규모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방어력을 갖추어 대응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을묘외란 1555년을 통해 대규모 침략군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제성방략제는 전쟁이 발생하면 특정 지역의 병사들을 모두 모아 조정에서 파견한 선정관에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순신은 제성방략제의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수사로서 포의 진과 형, 군까지 전체를 관할 조기에 대규모 병사를 규합하여 출전할 수 있었다. 이순신은 프로젝트 매니저. 임진왜란 발생 1년 전인 1591년에 이순신을 전라자수사로 임명한 것은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함과 동시에 부산진과 경상 우수영이 함락되자 자연스럽게 전라자수사인 이순신이 일본군을 격퇴할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이순신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된 것이다. 이순신과 더불어 전라우수사 이억기도 1591년에 임명되었으며 1592년에 경상자주사 박홍, 경상우수사 원균도 동급인 수사로 임명되었다. 임진왜란 전 준비사항, 프로젝트 착수 전 준비. 임진왜란 발발 전에 이순신이 수행한 준비사항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일본군이 자주 침입하는 곳에 방어태세를 정비하였다. 이순신은 수사로 부임하자 수영 앞에 일본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중장애물 철체를 설치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철새가 설치된 장소는 수영성에서 동쪽으로 약 2km 지점인 소포와 건너편인 돌산도 북단 사이였으며 그 거리는 약 200m였던 것으로 보인다. 난중 일기에도 철새 설치 작업을 수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순신이 무설목에 수중 철새와 통나무 수중 장애물을 가로로 길게 설치한 것은 이미 82년 전에 삼포 외변을 평정한 조선 전기의 무관 유순정이 설치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이순신이 왜구의 방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둘째, 이순신은 전쟁 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이순신은 1587년 정해 외변 때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공태원, 김계동,
이현세 등으로부터 일본군의 실상을 빈탐없이 파악하였다. 셋째, 일본군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무기인 거북선을 개발하였다.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인 1592년 4월 12일까지 거북선을 돌격선으로 보강하였으며 이 배에 장치한 하포의 시범 사격도 이날 모두 끝마쳤다. 이 거북선은 1415년 태종 15년에 탁신이 건의한 거북선과 대동소이했다. 넷째, 조선 수군의 군기를 바로잡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순신은 경호, 얼묘, 외변 등에 대한 전사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먼저 본령의 무기고를 검사하여 손질 상태나 할의 줄 상태를 점검하였고 노슬거나 파손된 것을 수리하였다. 또 법에 규정된 군사력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처음 입대하는 군인들이 제대로 입대하는지를 직접 확인했고 근무기간이 끝난 군인은 틀림없이 기가시킴으로써 군 인사행정상의 부정을 뿌리 뽑았다. 다섯째, 이순신은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부하들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였다. 당시 조선 수군의 개인 무기는 활이었는데 이순신 스스로 활쏘기를 솔선수범하였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임진년 1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 30회의 활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 임진년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여도, 녹도, 발포, 사도, 방답 등의 예하, 오포의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검열하였다. 오포 중에서 방비사항이 가장 나쁜 사도, 첨사는 기환의 군관과 아전들에게 곤장을 때리고 참사를 잡아들여 훈계를 했으며 교수, 유생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리는 내쫓았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은 군사 분야에 강한 당대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였다. 류성룡은 왕의 특명으로 전술을 연구하여 정손 전수 방략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왕에게 바치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이순신에게 먼저 보냈다. 이순신은 해전과 육전은 물론 화전, 불로 공격하는 전술 등에 관한 것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을 보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뛰어난 저술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해전에 적극 활용하였다. 임진왜란 발생 후 출전 준비 상황 프로젝트 착수 시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이순신이 수행한 업무를 업적을 병력 모집, 병기 점검, 함대 직결 지시, 정찰 활동 강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전이 결정된 후 군사를 모집하는 활동이 탁월했다. 4월 27일 오전 4시 조정으로부터 경상도로 출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순신은 괌, 포의 전선을 4월 29일까지 자수형 앞바다에 직결시켰다. 불과 2일 만에 출전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출전에 앞서 정찰 활동을 강화했다. 먼저 경상도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조정의 출전 명령서를 받은 적시 경상 우수사 원균에게 질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5가지 답변을 통보받았다. 또 4월 29일 새벽에 영진무인 이은호를 남해도 형령 기효근에게 보내어 남해도의 남단 미조항에서 만나 남해의 수로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비번하게 발생하는 도망병에 대한 엄정한 처벌 2명을 참수를 수행하였다. 일본의 침략 준비 상황, 환경 요인 분석.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한 후에 각 지방 영주들의 힘을 외부로 포출시키기 위해 명나라 정벌을 제안하였다. 그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명을 치러 갈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조선을 먼저 정벌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 수군의 전통적으로 칼을 사용하고 백병전에 강하며 해전에서는 적의 배에 올라가서 적을 살산하는 전술을 구성하였다. 또 일본 수군은 소금이었으며 탈취를 위한 해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배는 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수선성의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을 개시하면서 수군에게 육군을 조선에 상륙시키면 바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은 신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하였으므로 군이 굳이 바다에서 싸우지 않더라도 육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이 활용된 일본의 쾌속선인 세키분해는 조선의 판옥선과 비교하면 크기가 작고 높이가 낮았으며 지선인 아데케는 판옥선 정도의 크기로서 2, 3층 누각을 만들어서 지휘관이 지휘하였으므로 전쟁 시 조선 수군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었다. 조선의 판옥선은 전통적인 한성 구조로
두터운 상장을 설치하여 배 전체가 튼튼한 반면 일본 군수는 예로부터 얇은 삼나무 판자를 사용하여 강도가 약했다. 더욱이 새끼 분해는 속도를 내야 했기 때문에 판이 더 얇았다. 일본의 주요 핵심 무기인 조총은 1543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에 처음 전래된 후 일본 전국시대 전투에서 활용되면서 다양한 전란과 전술이 개발되었다. 조총의 살상 유효 사거리는 550m, 요요 사거리는 200m, 최대 거리는 500m였다. 옥포 해전에서는 프로젝터 착수를 어떻게 했을까? 이해관계사 식별. 프로젝터 착수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요한 활동 중에서 프로젝터 헌장 개발은 앞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해관계자 식별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한다. 실제 프로젝터에서는 프로젝터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해관계자 등록부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먼저 옥포 해전에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이순신이고 이순신을 도와 옥포 해전을 승리로 이끈 전라 우수영의 이억기, 전라 자수영의 주요 장수와 병사들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들이다.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은 직속 상사로부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급 관리자로 분류되며 최종 의사결정은 선조가 하기 때문에 임금이 프로젝트의 스폰서라고 할 수 있다. 또 선조의 측근인 삼정승도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므로 이해관계자에 포함되고 특히 자해증이 류성룡은 이순신을 전라자수사로 청구한 인물로 이순신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토요토모 히데요시도 주요한 이해관계자라고 봐야 하며 이순신의 뒤를 이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하게 만든 원균도 주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략하게 양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순신 제도. 임진왜란 7년 전쟁 종식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매니저인 이순신은 1545년 인종 원년 3월 8일 밤 12시경에 서울 건청동 현재 인현동에서 부친 덕수 이씨, 모친 초계변 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순신의 정조부인 이근은 성종대의 홍민감 박사 정7품을 거쳐 병조, 참회 2조 정랑을 지냈고 장령 정삼품으로 재직한 적도 있었다. 조부인 백록은 생원 출신이었고 부친 이정은 배설을 하지 않았다고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1565년 21세의 상주 방씨와 결혼한 후 1566년 22세의 늦은 나이에 무과시험을 준비하였고 1567년 23세에 첫 아들 해를 얻게 된다. 1572년 28세에 낙마사고로 무과시험에 낙방하고 4년 후인 1576년 31세 2월에 신년 무과에 합격한 후 동년 12월에 함경도 백두산 밑에 있는 동구비보 군간 종국품으로 보임되어 여진족 방의의 임무를 맡았다. 2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1579년 34세 2월에 훈련윈 봉사 종 8품으로 승진했고 병조 정랑 서익의 불공정한 인사처리에 반기를 들었다가 충청 병사 고관으로 자천되었다. 군관으로 20개월 근무한 후 1580년 35세의 7월에 전라자수군 관하에 발포만호 종사품으로 발령을 받아 부임하였는데 전라자수사 이용이 조정에 허위 보고를 하고 조정으로부터 불시에 검내를 나온 군기검열관에 허위로 보고하는 바람에 1582년 37세 1월에 파면되고 말았다. 발포만호에서 파면된 지 4개월 후인 5월에 훈련원 봉사로 다시 보직을 받았고 14개월 후인 1583년 38세의 7월에 한경도 남병사의 이용의 군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용은 자신 때문에 이순신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가책 때문에 스스로 이순신을 청거해서 자기 수하로 부임케 하였고 동년 10월에 권원부 공관으로 임명하였다. 권원부 공관이 된 이순신은 여진 추장 울진해를 생포하는 정관을 올렸으나 직속 상자인 한경병사 김우수의 반대로 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순신의 부친인 정이 동년 11월 15일에 사망했는데 이 소식이 권원보에 전달된 것은 1584년 39세 1월이었으며 2년간의 복상을 한 후 1586년 41세 1월에 사복시 주보 종 6품 보직을 받았다.
16일 후에 이순신은 한경도의 조사만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녹둔도의 둔정관을 겸했다. 1587년 41세 8월에 녹둔도의 둔전에 여진족이 습격해 와서 10명의 전사하고 106명이 잡혀갔으면 15필의 말도 약탈당했는데 직속상사의 병사 이일이 모든 책임을 이순신에 떠넘기려고 했다. 이순신은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조삼만호직을 수행하면서 백의 종군하는 처벌을 내렸다. 더욱 이순신의 오랑캐 우월기내를 생포함으로써 백의 종군은 해제되었고 2년 6개월간의 만호직을 수행하고 1588년 43세 6월에 새로이 보직을 받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1589년 44세 12월에 정업 현감으로 발령이 났고 1591년 46세 2월에 친도 군수 정사품으로 발령되었으나 부임 전에 갈림포 첨사로 발령되었으며 같은 달 13일에 전라자수 수군절도사 자수사로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1년 전에 전라자수사로 발령받아 전쟁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였고 1592년 47세 4월 13일 드디어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 옥포해전을 첫 성리를 장식하고 거북선이 첫 출동한 사천해전, 학인전으로 유명한 한산도해전, 일본군의 근거지를 공격한 부산포해전 등을 통해 일본군이 서해에 보급로를 마련하려던 계획을 무산시켰다. 1593년 선조 26년 다시 부산과 웅천에 있던 일본군을 격파함으로써 남해안 일대의 일본 수군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한산도로 진영을 옮겼다. 이후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화의가 시작되어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한편 피난민들의 민생을 돌보고 산업을 장려하는 데 힘썼다. 1597년 선조 30년 조정은 일본의 거짓 정보 일본 수군이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조선 수군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적장을 생포할 수 있다를 믿고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으나 이순신은 이것이 거짓임을 알고 조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적장을 놓아주었다는 모함을 받아 파직당하고 서울로 압송되어 투옥되었다. 사형의 체질 위기까지 몰렸으나 조정 대신들의 변호로 죽음을 면하고 도원수 건율 장군 밑에서 두 번째로 백의 종군하였다. 이순신의 후임이 원균이 1597년 7월 7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에 참패하고 전사하자 백의 종군을 수행하고 있던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었고 13척의 함성과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맥락 울동목에서 일본군을 물리침으로써 수군 재건의 기초를 다졌다. 1598년 선조 31년 2월 고금도를 진영을 옮긴 뒤 11월에 명나라 제도 진영과 연합하여 노랑에서 일본군과 혼전을 벌이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4호 1604년 선조 47년 선무공신 1등이 되고 덕풍부원군에 추봉된 데 이어 자해증에 추정되었으며 1613년 광해군 5년 영의증에 대해졌다. 유품 가운데 난중일기가 포함된 이 충무공 난중일기 부서 간첩 임진장초는 국보 제76호이다. 선조인군 조선 제14대 왕 제위 1567년에서 1608년으로 본가는 전주 초명원 균 뒤에 공으로 개명하였다. 중종의 손자이고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님은 하동부대부인 정씨이다.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성하하자 임금에 저기하였다. 1575년 선조 8년 김효원, 심의겸을 중심으로 각각 동인 성인으로 갈라지는 정치적 위기가 있었고 선조는 남쪽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자 1590년 한윤길, 김성일 등을 일본에 보내 그들의 동향을 살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분당 간의 지나친 견제와 이기주의로 인해 국방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하였다. 외란 초 파죽지세로 공격해오는 일본 육군에 계속 피하여 보름 만에 한양을 일본군에게 내주고 백성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개성과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길에 나섰다. 다행히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명항락으로 인해 일본 육군의 보급로가 차단되고 명나라의 원병과 의병의 활약 등으로 전세를 회복하였지만 명나라와 일본 간의 지루한 협상이 수년간 지속되었다가 결력되면서 1597년 일본군의 재침, 정유재란을 받아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1598년 임진왜란 원흉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이 철수함에 따라 전쟁은 종료되었다. 류성룡 조선의 문신 1542년 중종 37년 1607년 선조 40년으로 본가는 풍산, 자는 이현, 호는 서애이고 의성 출생이다. 이황의 제자로 동인이며 1590년 일본 통신사로 파견된 김성일과 친분이 두터웠다. 1566년 명종 20일 문시문과의 병가로 겁제, 1579년 성지, 1580년에 부재하, 1582년 대사관 도성지, 1584년 예조판서, 1588년 대제하, 1589년 병조판서, 1590년 오의정, 1591년 자의정으로 성진하면서 이조판서를 겸직하였다. 외란에 대비하여 형조 정랑, 건율과 정업 현감 이순신을 각각 의주 목사와 전라 자주사에 청거하는 한편 진관법을 제성 방락제로 고칠 것을 청하였다. 1592년 일본이 침입하자 병조판서를 겸하면서 도체찰사 조선시대의 전시 총사령관으로 군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영의정으로 왕을 모시고 평양까지 갔으나 나라를 거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면직되었다. 그러나 어주에 이르러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었고 1594년 명나라의 장수 이여손과 함께 평양성을 수복, 그 뒤 충청, 경상, 전라 3도의 도체찰사가 되어 파주까지 진격하였다. 임진왜란 내내 이순신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육군에 익숙해진 이순신을 발포만으로 청거하여 수군에 대한 전략 전술을 이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진왜란에서 수군의 연전연승을 이루어내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1598년 명나라 측에서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무고한 사건을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의 진상을 변명하려 명나라에 가지 않았다는 북인도의 탄핵을 받아 물러난 후 다시 벼슬에 나가지 않고 응거하였다. 그가 쓴 정비록과 서의 집은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원균, 조선 중기의 무신, 1540년 중종 35년에서 1597년 선조 30년까지이며 본가는 원주이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시점에 경상 우수사가 되었고 양국 간의 전쟁 준비 격차로 말미암아 전쟁 초부터 일방적인 패주의 연속이었으며 경상 우수영 관할의 장병들도 거의 흩어져 휘하하는 약간의 장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원균의 몇 차례에 걸친 요청 끝에 마침내 이순신의 원병이 도착하자 이에 합세하여 옥포, 당포 등지에서 연정연성하였다. 그러나 포상 과정에서 이순신과의 공로 다툼으로 사이가 벌어졌는데 1593년 8월 이순신이 신설된 삼도수군 통제사직에 임명되어 지휘관을 장악하자 이에 반발하여 이듬해 12월 충청병사로 나가 있다가 얼마 뒤에는 전라자 병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하옥되자 1597년 1월 경상 우수사 겸 경상도 통제사로 임명되어 이순신을 대신해 삼도수군을 통제하게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조정의 무리한 명령에 따라 삼도수군을 이끌고 부산에 적을 공격하던 중 칠천량 해전에서 대피하여 전라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최호 등과 함께 전사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생고쿠 시대와 아즈치모모사야마 시대에 활약했던 무장 겸 영주, 다이모 1537에서 1598년으로서 토요토미라는 성을 하사받기 이전에 하시바 히데요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오다 노부나가다 부하 아케치 미스 히데요의 반역으로 죽자 주국 후에서 대군을 이끌고 교토로 돌아와 야마자키 전투에서 역신 아케치 미스 히데를 격파하고 오다 노부나가를 대신해 그의 사업을 계승하였다. 그 후 오사카 성을 쌓았으며 관백에 임명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그것은 첫째, 유력 다이모의 권력 약함이 자신의 공명심과 영웅 심리에서 기인했다는 설. 둘째, 뒤늦게 얻은 아들 스루마스가 죽은 비통함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 셋째, 회의 무역장악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 넷째, 죽은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대륙 진출 계획에 임명을 받아 통일 이후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 다섯째, 토요토미 히데요시 자신의 천하제패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 등이다.
계초 3년 1598년 음력 8월 18일 학년 61세여 후시미성에서 죽었는데 사인은 위암, 독살 등 여러가지 설이 있다. 옥포 해전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했을까? 프로젝트 관리에서 기획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실행은 수립된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범위 관리에서 통합 관리까지 32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옥포 해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는지 살펴보자. 범위 관리.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순신이 전쟁의 초기에 임진왜란의 전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해질 무렵에 영남 우수사 원군과 보낸 통첩에 외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전령도에 정박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또 수사 경상자수사 박홍의 공문에 왔는데 외적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래서 적각 장계를 올리고 순찰사 이광, 병마사, 채원, 우수사 이혁기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 이순신은 진해로 진난관에 모여 함대의 주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중위장 방답첨사 이수신, 전부장 흥양현감 배홍립, 후부장 녹도만호 정훈과 함께 작전 범위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이수신 함대의 1차 출정 4월 30일에서 5월 7일은 전라자수영에서 경상도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는데 이동 중에 발생한 전투 사항으로 요약해보면 거제도까지를 전투 범위로 볼 수 있다. 1차 출전이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주변을 수색각감에 전격해 나간다. 적군의 목을 베는 것 수급보다는 전 함선 공격을 통해 격침에 주력하였다.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시간관리. 이순신이 전라도 관찰사인 이광에게 전라 우수군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광의 승인으로 우수사인 이혁기 함대가 4월 30일 오전 2시에 우수영을 출발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음에 따라 당초 출전 예정이던 일정을 연기하였다. 함선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몇 시간 정도 소요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함선의 수영지도 미리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자수영이 있는 여수에서 미주원, 남해군 3등면 미주리까지는 100km 약 30km이므로 오전 8시나 9시경에 도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5월 4일에서 9일까지 적정 파악, 야간 이동, 철저한 수색, 이동 경로를 감안한 용이 주도한 시간 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가 관리. 전라자 수영의 판옥선 24척, 협선, 판옥선의 부속선이 소형전선 15척, 포작선 46층이 참여했는데 포작선은 생선을 잡아 배에서 포를 만드는 배로 전투선이 아니라 어선이었다. 포작선을 동원하여 함대의 뒤를 따르게 한 것은 함선 수가 너무 적어서 함대의 위세를 불리기 위함이었으며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상 우수영은 100여 척의 선박과 1만 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이순신 함대에 합류한 전력은 전투함 4척, 그 중에서 3척만 참전과 장수 8명이었다. 품질 관리. 전시에서 최대한의 화력을 집중하여 조기에 적을 섬멸할 수 있도록 5월 2일 낮 12시에 배를 탄 후 함대를 지하여 함대의 기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적의 총 유효 사거리를 사전에 파악한 후 적절한 위치까지만 진격하여 함포 사격으로 적 함선을 파괴하였다. 적 병력보다는 원거리 포격전을 통한 함선 침몰에 주력함으로써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인적 자원 관리. 이순신은 수로 전문가인 광양현감 오영담의 도움을 받아 여수에서 당포까지의 물길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고 그로 하여금 함대의 수로 안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오영담은 바닷가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사람이었으므로 배를 잘 뿌릴 뿐만 아니라 무가 출신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수군 장수직을 여러 번 역임했기 때문에 경상도의 물길, 섬, 연해안의 지형을 마치 손금 보듯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순신은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도 단 한 명의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혹 장병들이 적의 목을 베려고 적을 쫓아 돌격이라도 하려 하면 목숨을 아낌도 충이고 효다 곧 돌아오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적의 수급을 베는 것을 금지시켰다. 의사소통 관리. 주요 지휘관들이 함대 이동 및 의사소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밤에 사용할 암호, 용호, 산수 등을 결정하고 적용하였다. 망령되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라는 말로 지휘관의 의도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였다. 신기전, 암호 등의 의사소통 방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녹도 만호 정운이 이순신을 찾아와 바로 영남으로 출병해야 함을 역설하였을 때 이순신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직 이억기 함대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5월 4일 새벽 2시를 함대 출전일로 결정하였다. 전라자수영과 경상 우수영과의 통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 토의 및 통합훈련을 실시하였고 신상필벌의 군기 확립과 전술 및 작전 토의를 수행하였다. 리스크 관리 출정을 하기 전에 타 관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특히 남해도의 군관 송환련을 보내 자세한 군정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사전의 현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진력하였다. 야간 출항, 야간 협수를 통과 등을 통해 함대의 기동을 은폐하였다. 윤병력, 공태원 등 적군의 포로가 되었던 자의 정보를 10분 활용하였다. 조달 관리 일본군의 규모가 500척이므로 이순신은 자수영만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우수군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라도 관찰사인 이광에게 우수영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상 우수영으로부터 전력을 지원받고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였다. 포구 담당관들에게 이동로에 대한 정보 지원을 받아 활용하였다. 전라 우수영의 전력 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해관계자 관리 이순신의 직속 상관인 전라도 관찰사 이광과 선조에게는 전쟁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경상도의 일본 수군과 싸우기 위해 출정 명령서를 받아냈다. 경상 우수사의 용군과는 전쟁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통신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였고 전라 우수사의 이억기와는 전쟁 준비와 출정 그리고 전황을 공유하였다. 전라자수영의 부하 장수들과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일본 수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속달하였다. 또한 수시로 부대를 방문하여 군기를 확립하였으며 출정 전에는 정신무장을 통해 군의 사기를 높였다. 통합관리 5월 4일 새벽 2시에 출전하여 5월 9일 기영까지의 전체 일정 파견 공로 등의 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하되 매일매일의 사항을 반영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는 인도물들이 나오는 단계이며 해전에서는 성리의 전가가 이에 해당한다. 이순신은 장계에서 옥부 해전의 전가를 낱낱이 보고했다. 참관, 포, 진, 형, 군의 장수 이름과 성과물을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공적을 치하하고 보상받도록 조치하였다. 전투 결과 우리 함선의 파손도 없었고 인적 자원의 손실은 함량의 수조리 경상을 당하는 수준에 그쳤다. 첫 승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전에 철저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이겨놓고 싸웠다. 장시간 작전 회의를 통한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였다. 옥부 해전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종료했을까? 프로젝트 통제 단계에서는 실행 단계의 인도물에 대해 품질 목표 달성 명부를 확인하고 재작업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며 종료 단계는 최종 산출물이 고객에게 넘겨주는 활동을 수행한다. 옥부해전에서는 수행한 프로젝트 통제 및 종료와 관련된 활동들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았지만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통제와 종료 단계는 짧게 정리하였다. 프로젝트 통제 프로젝트 사항은 많은 변경 요인이 발생하므로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은 프로젝트 매니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의사결정 기구인 변경통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해전 상황에서는 이순신과 주요 참모들의 항로 변경, 작전 변경, 수색 등의 많은 의사결정을 합의하여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종료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는 가장 먼저 외부의 도움을 받은 외주 병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번 해전에서도 경상 우수영의 도움을 받아서 치러진 해전이므로 경상 우수영 병력과는 적진포 해전이 끝난 이후에 협력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최초 해전의 옥부 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이어서 합포 해전과 적진포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함대는 5월 9일 12시 적진포에서 닷을 올리고 전라자수영으로 복귀함으로써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 종료 시에는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느낀 부분을 교훈으로 남겨야 하는데 이순신은 옥포파외병장이라는 제목으로 한자 3,500자의 장기를 올렸으며 선조가 이를 받아보고 통곡을 했다고 하며 획득한 노획물을 해전에 참가한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 잔치를 베풀어 성전을 축하하고 노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순신은 또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1598년 10월 7일까지의 진중 기록인 난중 일기를 남겼는데
이는 구세 사람들이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순신의 옥포해전에서 배우는 프로젝트 착수, 성공 키워드 3가지. 이제부터 옥포해전은 프로젝트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인 착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순신의 프로젝트 관리 중 프로젝트 착수의 성공 키워드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이순신은 옥포해전에서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사전, 사후 준비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4월 16일 임진왜란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4월 27일 조정으로부터 출전 명령을 받자마자 경상우수사에게 4가지 질의사항을 보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었고 전라우수군과의 통합 세력 형성, 이동 항로 안전 확보 및 주요 포구의 전비 태세 확인, 유언 비언 차단 및 장병들의 군기, 정신, 전력 강화 등의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추진했다. 천주로부터 하달된 간단한 출전 명령서가 석분수의 프로젝트 환장이라고 한다면 이순신은 프로젝트 범위기술서에 포함된 사항, 환경 요인 분석, 가용자산의 활용, 전문가 판단 활용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세밀히 분석하고 식별하여 그에 따른 관리 전략까지 시행하면서 프로젝트 착수를 진행해 온 것이다. 2. 이순신은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행동 원칙을 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일본군의 강점을 연구하고 접근전을 검지시키고 일본군의 목을 베는 수급 행위를 금하였으며 조총의 유효 사거리를 넘는 고리에서 함포를 발산하는 전술을 세웠다. 또 아군의 강점을 활용한 전술을 수립하여 평소 훈련을 통한 숙달되도록 하였으며 임진년 첫 출동 전에 모든 훈련을 마무리하였다. 3. 이순신은 가용 자원이 즉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거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순신은 태종 때의 거북스를 연구함과 동시에 1555년 을묘 외병 관련 자료를 연구하여 일본 수군의 전략 전술 전선의 크기, 무기의 유효 사거리 등을 파악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임진왜란 첫 전투에서의 승리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실전을 방문케 하는 훈련의 결과였다.